쉐보레에서 엄청난 초대형 SUV를 내놓겠다고 합니다. 바로 쉐보레 타어인데 트레버스보다 한 등급 위의 SUV고 전장이 무려 5351mm나 되는 하여튼 엄청 큰 SUV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SUV 정도 돼야지 풀 사이즈 SUV라고 하고 그 아래 등급의 트레버스나 팰리세이드급은 미드 사이즈 SUV라고 불립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타워 정도는 돼야지 풀 사이즈 SUV라고 불리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쉐보레 타워에 대해서 예상 가격, 제원, 그리고 이 정도 가격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타워는 원래 쉐보레에서 올해 내놓겠다고 하긴 했는데 약간 지켜지기 힘들 가능성이 좀 큽니다. 자, 그래도 결국에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미국 공장 내 생산량이 회복된다면 2022년 중에는 국내 출시를 할 듯한 추세이기 때문에 타워 정보에 대한 영상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예상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타워의 예상 가격을 예측하기에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그냥 현재 미국의 쉐보레 공홈에 들어가서 트림별 MSRP, 즉 권장 소비자 가격에 현재의 환율을 곱하면 됩니다. 진짜 그러냐고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어 오고 있는 트레버스의 미국 가격과 한국 가격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트레버스는 미국 트레버스에 있는 엔트리 트림의 LS나 LT 클로즈 이런 거 다 빼고 중간 트림인 LT 레더 트림부터 들어왔습니다. 현재 미국 LT 레더 트림의 사용과 한국 LT 레더 트림의 사용을 비교하면 90% 이상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해서 보면 미국 타워 가격에 환율만 곱하면 한국 타워 가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쉐보레가 한국에서 가격 구성을 참 못한다고 욕을 먹는 게 이해가 가는 게,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국내 소비자의 입맛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바꾸지 못하니까 가격과 사양 구성을 못한다고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한 달에 300대 가량 파는 차를 가지고 미국 본사에 요청해서 한국인의 입맛에 따라 사양을 좀 대대적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럼 쉐보레 타워는 어느 정도 가격에 어떤 사양들이 들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타워는 5.3L V8 가솔린 엔진과 3.0L 6기통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미국 생산 차들은 모두 가솔린 차를 들여오는 게 좀 이득이죠. 어차피 우리나라 가솔린 규제랑 미국 가솔린 규제랑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과연 8기통이라는 대배기량 엔진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3.0L 6기통 디젤 엔진을 들여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깡통 트림인 LS 트림부터 살펴볼게요. MSRP, 즉 권장 소비자 가격은 54,290달러죠. 대략 1,100원의 환율을 적용시키면 5,930만원 정도가 돼요. 제일 깡통 트림이 일단 6,000만원이에요. 이 안에는 LED 헤드램프, LED 테일램프, AWD 시스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10.2인치 센터페시아 스크린, 4.2인치 클러스터, 운전석 전동 시트, 20인치 휠, 전방 충돌 경고, 크루즈 컨트롤 같은 아주 기본적인 ADAS 시스템 등이 들어가고, 그 위 트림인 LT로 가면 5,350만원 정도의 보스 사운드 시스템 등이 들어갈 듯한데, 사실 기본 트림인 LS와 LT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 그냥 두 개 트림이 통합되어서 6,350만원짜리 LT 트림으로만 나올 가능성이 더 크긴 해요. 그 위에 RST라는 트림이 있는데 가격이 61,395달러로 약 6,700만원 정도 하는데, 일반 모델 대비 디자인이 좀 달라요. 휠도 22인치 휠이 들어가고 그릴 디자인도 바뀌고 트레버스의 RS 트림과 같이 스타일적인 옵션이 더해지는 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 자체가 가격이 좀 있는 만큼 기본 깡통 사양부터 트레버스처럼 웬만한 사양들을 모두 기본 장착시켜 줄 듯해요. 자, 결국 가격대는 6천만원 초반대에서 최대 7천 이상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정도라면 GB80 3.0 디젤보다 좀 더 저렴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성비 하나는 최고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차의 사이즈가 전장 5,351mm로 카니발의 5,155mm보다 196mm, 즉 20cm 정도가 더 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그렇기 때문에 3열까지 정말 쾌적하게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워와 팰리세이드 3열 길이는 무려 88mm나 차이가 납니다. 또한 3열을 모두 펼쳐도 트렁크 용량이 무려 772리터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간을 자랑하죠. 또한 이게 프레임 바디인데, 만약 타워가 국내에 출시된다면 국산 브랜드 중에서는 모하비, 렉스턴 이후로 세 번째로 프레임 바디를 채택하는 차가 될 것입니다. 프레임 바디 차량은 정후면 충돌에서 엄청난 안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가장 큰 단점이 승차감이 좋지 않다는 거죠. 차가 좀 많이 출렁대고 노면에 진동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인데, 이 타워는 네 바퀴 모두에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했다고 합니다. 이게 차의 프레임을 통해서 들어오는 진동들은 엄청나게 잘 막아줄 수 있을 듯한데, 출렁 있는 차체는 어떻게 개선을 했을지는 확신이 서지는 않아요. 근데 또 이게 미국 차 특성답게 단단하게 세팅을 안 했기에 이런 큰 차체의 롤링을 잡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 기준 9.5km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공차 중량이 무려 2,541kg이나 되는 엄청나게 무거운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준수한 연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10단 변속기도 한 몫을 한 것 같은데, 이 변속기는 다단화될수록 무게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런 2.5톤이나 되는 대형차에 10단 자동 변속기라는 현재 시판되는 승용 변속기 중 가장 다단화된 변속기를 장착함으로써 무게에 대한 부담보다는 연비 개선에 상당한 이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GB80과 비교해보니 이 정도 사이즈의 후륜 기반 4륜구동의 프레임바디 차량을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에 구매 가능하다고 하면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꽤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쉐보레가 제네시스 GB80이나 G80이 몇만 대씩 계약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정도 가격대의 SUV도 통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차질이 생겼지만 이 사태가 해결이 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타워를 출시시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쉐보레 타워에 대한 꾸준한 정보가 들어온 대로 여러분들께 빠르게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쉐보레 타워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